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배달이라는 걸 딱 해야 되겠다, 배달이라는 알바를 해볼까? 라고 생각 들고 나서부터 이제 궁금증 드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모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마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배달 시작한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드는 거는 전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플랫폼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플랫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뭐 일반 배달 대행, 뭐 배민 쿠팡, 카카오킥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대전제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절대 렌탈 리스는 하지 말 것.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렌탈 리스 해가지고 뭐 해드린다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이제 배달을 하려면 일반 배달 대행이 있고 배민 쿠팡이 있고 카카오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일반 배달 대행은 구 하나 정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배달하는 거고요. 배민 쿠팡 저 같은 기준에서는 5개 정도의 구를 돌아요. 그러니까 구 하나 대 저는 5개, 5개 정도 구를 돌고, 카카오킥은 당연히 퀵이니까 C에서 C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좀 배달이라는 것도 이런 정도의 좀 차이가 있고, 저는 여기서 제일 추천한다면 배민 쿠팡을 추천합니다. 일단 일반 배달 대행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잘. 왜냐면 일반 배달 대행을 하려면 배민 쿠팡처럼 프리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프리한 기사를 뽑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당연히 전업 기사랑 프리한 기사의 대우가 다릅니다. 뭐 수수료를 덧댄다던가 뭐 그래가지고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맘 편히 배민 쿠팡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반 배달 대행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 배달 대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느 지역을 좀 나가서 배민 쿠팡이 이제 다 오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민 오픈할 수 있는 구간이 되면 그때는 배민 쿠팡까지 한 출퇴근한다 생각하고 거기 가서 하고 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킥은 제가 봤을 때는 비추천해요. 일단 125cc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C와 C를 왔다 갔다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해봤어요. 힘들어요. 한계가 있고 힘듭니다. 그러면 카카오킥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한 250cc 이상 이종 소형을 따고 그 오토바이도 또 비싼 거 사야 되고, 거기에 유상보험이 250cc면 더 높아지는데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카카오킥은 제거하시고 일반 배달대행이나 배민 쿠팡을 하시는데, 배민 쿠팡이 되면 배민 쿠팡으로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험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반 배달대행이 월등히 제일 높고, 그 다음 카카오킥, 그 다음에 배민 쿠팡입니다. 일반 배달대행은 당연히 계속 핸드폰을 보고 코를 자기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위험한 건 맞고요. 핸드폰은 그만큼 보는 순간 전방 주시가 잘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킥도 뭐 일반 배달 대행처럼 코를 보진 않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할 때 묶어가는 게 더 좋으니까 코를 봐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카카오킥이 그나마 좀 덜 위험하고, 배민 쿠팡은 배민 원인데 쿠팡 원인데 위험할 게 거의 없죠. 제가 옛날에 배민 일반 배차 할 때는 위험도가 100이 최고라고 하면 한 하루에 한 30 정도, 25 정도라고 느낌을 느꼈어요, 위험도가. 근데 지금은 배민 원 되고 나서 5? 5도 안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전방 주시 잘하고 어차피 내 콜 핸드폰 볼 필요가 없어요. 전 내비도 안 보지만 핸드폰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방 주시하고 브레이크 잡을 준비만 하고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배민 쿠팡이 낫지 않나, 제일 덜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배민 쿠팡을 선택했다, 그래 정주말 듣고 배민 쿠팡 하겠다 라고 했으면 이제 운송수단을 선택해야 돼요. 처음이라면 도보로 한 이틀에서 3일, 주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토, 일을 해보시던가 뭐 일주일 동안 해서 도보로 한번 해보세요. 배달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좀 느껴보셔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몇십 명, 몇백 명들과도 댓글도 써보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저는 배달이라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도 없고 편하다 생각 들었는데, 사실상 사람마다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보로 한번 해보시고, 돈 안 드니까 도보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괜찮겠다 하면 뭐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오토바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하신다면 오토바이는 좀 비추고 자동차, 킥보드, 자동차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자전거, 킥보드는 오토바이에 비해 가격도 싸고 보험료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킥보드는 일반 배달 대행처럼 구 하나만 거의 왔다 갔다 하게끔 줘요. 왜냐면 당연히 멀리 못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정도로 주고, 자동차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걸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동차 시간제 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토바이가 투잡으로 하기에는 왜 좀 그러냐면
네, 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고 또 오토바이 자체도 비싸니까 투잡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투잡으로 하겠다. 그거 감수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 오른쪽 이제 상단에 배달의 정석이라고 해서 배달하는 법. 실제로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배달을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나서부터의 궁금증이나 뭐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까라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면 오른쪽 상단에 배달의 정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제가 실제로 주문번호를 보고 가게 들어가서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실제 배달하는 장면. 그거를 보시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신다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책임 유상 종합을 간간히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사람들 뭐 저한테 이메일 온 사람도 있고 한 5명 정도가 유상 책임이나 가족용 보험으로 들어가지고 아주 집안이 풍비박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혼자만 결혼 안 한 상태면 그나마 나은데 가족까지 있으신 분이 가정용 보험을 하다가 사람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정이 거의 파탄날 정도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유상종합을 꼭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배민 커넥터와 배민 라이더스 막 이렇게 또 인터넷 찾아보면 막 나와요. 막 배민 커넥터가 뭐야, 배민 라이더스가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보니까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차이가 생긴다면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민 쿠팡 뭘 선택해야 될까 할 말이 많죠. 배민 쿠팡 과연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배민을 선택해야 됩니다. 배달을 할 때 남들보다 고수입 내고 고수입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콜이 들어왔을 때 이 콜을 똥콜인지 꿀콜인지 판단하며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걸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서 지도를 판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아 이거 괜찮겠다 아니겠다. 그거를 가려내는 스킬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는 배달 시간을 단축하는 거. 이 두 가지로서 초보와 중수와 고수가 나뉘는 거예요. 근데 배민은 벌써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가려내는 걸 못해요. 한 가지로 수입 차이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기란 여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배민의 초고수들은 항상 그 돈을 그 돈을 유지하면서 그 두 가지를 다 속달돼 있으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쿠팡은 한 가지는 다 평준화가 되었고 배달 속도만 빨리 해야 된다는데 그걸로 얼마나 크게 낼 수 있을지 딱 까놓고 배민하고 쿠팡하고 프로모션이 똑같다 라는 가정하에선 당연히 배민이 훨씬 더 초고수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쿠팡이 뭐 비용을 돈 많이 더 뿌린다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번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같은 금액을 놓고 하면 절대 쿠팡이 배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쿠팡 가정용 보험을 한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위에 드렸던 것처럼 유상종합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냥 쿠팡 자체가 자기 스타일이랑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쿠팡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센터에 좀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요. 배민은 고객한테 응대하듯이 라이더한테도 고객처럼 응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하고 좀 그런 반면에 쿠팡 고객센터는 좀 뭔가 라이더를 강압적으로 대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기분이 나쁜 걸 떠나서 멘탈이 나가버려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고객센터에서도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잖아요. 저 베테랑이 저도 좀 멘탈이 나갈 뻔 했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초보라면 더욱더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그나마 좀 더 온화하게 잘 대해줄 수 있는 배민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충고를 드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한번 배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집 종업원이 배달을 하는 거는 배달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배달이라는 건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중국집 종업원은 배달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고 갖다 주고 그냥 오면 되는 거고 다시 가라고 하면 갖다 주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배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배민 쿠팡은 내가 이거를 콜을 잡을지 안 잡을지부터 이게 똥콜이다 아니다 여기는 갓길 주행이 된다 아니다 이런 것부터 지도를 판별하고 콜을 수락하고 거기서부터 중국집 종업원은 엄청 빨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배민 쿠팡은 배달 속도를 줄여야지만 최고 수입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달 속도를 이제 내야 되니까 골목길부터 신호 체계를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갓길 주행이 가능한 길이 있고 없는 길이 있고 특정한 시간에는 어느 지역은 막혀버리고 이런 거를 판단을 하면서 배달 속도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집 배달원 하듯이 나 중국집 배달원 했을 때 나 잘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배민 쿠팡 뛰어들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런 분들 중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나 중국집은 가까운 데만 가서 가까운 데만 다니면 지역을 빨리 다 알겠죠. 근데 배민쿠팡은 벌써 5개 이상의 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멘탈 나가버려요. 그래서 배달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배달한다기보다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배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련의 총 과정이 지금 배민쿠팡인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신다면 최고 수입을 분명히 낼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뭐 이제 플랫폼을 선택했으면 막연히 막 운행 시작을 누르고 언제 눌러? 지금 나가서 눌러볼까? 막 하면서 누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주말이라면 특히나 좋고요. 일단 도보로 해보시고 뭐 그래 키보드 있으시면 키보드로 해보시고 피크 시간에 나가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뭐야 한 시간에 뭐 한 콜? 5,000원?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솔직히 기분도 안 좋잖아요. 저도 비피크 시간에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돈이 안 돼서 안 좋아요. 근데 피크 시간에 해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크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좀 더 확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게 점심 피크고요. 저녁 피크는 저녁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사이에 나가서 꼭 한번 배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 배달이 어떤 거다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다 이런 게 익혀질 수 있으니까 막연히 막 운행 시간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온 가방 꼭 필수입니다. 뭐 음식을 따뜻하게 갖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보온 가방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 플러스 요즘에는 가게 사장님이 엄청나게 봅니다. 보온 가방 안 가져오잖아요. 음식 안 주고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꼭 보온 가방. 지금 초보시라면 꼭 보온 가방 빨리 구매하셔서 꼭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또 보온 가방까지 다 구매를 했어. 아, 이제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장 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가게 사장님이 나 초보인 줄 알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가게는 하루에 한 몇백 명 이상이 새로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뭐 일을 해서 같은 가게를 2번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루 동안. 그 정도로 새로운 가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매장 사장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 들어갈 때 배민이든 쿠팡이든 안녕하세요. 배민원이면 배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입니다. 딱 2가지만 단어를 말하세요. 선택해서 배민님, 배민, 쿠팡, 쿠팡. 근데 또 2번째로는 그러면서 그 전에 금액하고 주문번호 뒷 4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가요. 왜냐면 배민입니다. 쿠팡입니다. 말을 하면 얼마짜리요? 이렇게 물어보는 가게가 있고 주문번호요? 물어보는 가게가 있어요. 얼마짜리요? 물어보는 가게는 옛날부터 배민이나 쿠팡을 이용했던 가게라서 금액으로 말하는 게 더 편했어요. 옛날에는 무슨 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주문이 너무 많아지면서 같은 게 막 크로스 나오고 그러니까 주문번호로 다 바뀌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얼마짜리 얼마면 딱딱딱 봤던 거 말씀드리면 되고 주문번호면 얼마 딱 말씀드리면 되고 그리고 피고표 나오면 땡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배민호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딱 하고 들어가가지고 뭐 얼마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얼마입니다 주문번호 딱 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배달 중에 음식 터진 거도 많이들 그럼 나 배달하면서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해요. 가다가 터졌어. 터지면 가가지고 뭐 휴지로 막 이렇게 닦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다 압니다 고객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터지면 일단은 확인해요. 음식이 흘렀다. 그리고 그 업체의 음식이 1중 포장이 되는지 2중 포장이 되는지를 일단 이렇게 눈으로 봐요. 뭐 열어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 뚜껑을 국밥 같은 거 딱 보면 통이 있고 국밥을 넣어주고 뚜껑을 덮잖아요. 이게 1중 포장이에요. 거기서 랩을 씌우는 게 2중 포장이란 말이에요. 2중 포장이 원칙입니다. 랩을 안 씌워졌으면 안 씌워진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만 고객한테 갖다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이거 오다가 흘렸네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드리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중 포장이 되어 있으면 1중 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업체랑 고객센터랑 알아서 협의를 할 거고 만약에 2중 포장인데 터졌다 그럼 배달원이 그분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잘못 뉘우쳐야 됩니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음식을 막 뒤집어 돌려 엎어도 2중 포장되면 안 흐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흐를 정도면 너무 심각하게 간 거니까 그거는 진짜로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그래서 결론 내용만 딱 말씀드리면 고객센터에 그 고객한테 음식을 터진 걸 좀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고객센터에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아무 말 안 하세요.
환불 받으실 분은 전화하시고 또 아니실 분은 그냥 아 먹어 하면서 먹으신 분도 계시고, 그럼 고객센터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하면 됩니다. 뭐 주저리주저리 내용이 길었는데요. 뭐 처음 초보라면 아마 진짜 이런 부분들이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금이라면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달의 정설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실제로 주문번호 보고 가져다 드리고 그 장면을 일일이 다 찍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그것까지 한 번 더 하시면 배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다 대부분 어떻게 될지를 많이 이제 제가 말한 걸 들어봤으니까 궁금증도 해결될 거 하셨으니 이제 일하러 나갑시다. 이제 저도 피크 타임이 다 돼가니까 피크 타임 전에는 이렇게 또 유튜브 찍고 편집하다가 나가야 되니까 저도 일하러 나갈게요. 알았죠? 아, 그리고 영상 봐주신 분들 중에 제 영상 맨날 봐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원래 베테랑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더 힘이 나는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